알고 보니 그 말의 어원이 일본 말이었다라는 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말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스가 뭐냐? 중국 음식 중에 기스면 그 기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본 말로 우리가 기스라고 하는 것이 흠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개 보면은 차량이 이렇게 뭔가 흠이 좀 났을 때 우리가 아유 기스 났다. 그리고 접촉 사고가 있을 때 우리가 아유 기스가 많이 났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상처 또는 흠집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우리말로 써야 되겠죠. 기스라는 말 대신에는 상처 또는 흠집, 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식사, 아침과 점심 중간에 먹는, 점심과 저녁 중간에 먹는 것을 우리가 간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본식 한자어라는 겁니다. 끼니 사이에 먹는 음식이란 의미로 우리 한자어인 줄 알았는데 일본말 칸쇼쿠의 일본식 한자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말로는 뭘로 바꿔야 될까? 아주 이쁜 표현이 있습니다. 새참, 어떻습니까? 이 새참은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들에서 일을 할 때 중간에 먹는 것을 우리가 새참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이쁜 표현인데 아니 왜 사무실에서 먹는 것은 우리가 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똑같이 새참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게 그 뜻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리고 저도 참 좋아합니다만은 빵 종류 가운데 소보루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보루가 일본말 그대로 전해진 말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소보루의 뜻은요, 실과 같은 물건이 흩어져서 헝클어져 있는 모양을 뜻하는 것인데 이 국립국어원이 순화 용어로 얼굴이 얽은 사람을 뜻하는 본모를 사실 예전에는 추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특정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용어일 수 있어서 소보루빵은 못난이 빵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울퉁불퉁하니 그렇게 생겼잖아요. 사실 그게 맛있는 건데 소보루빵이 아니라 못난이 빵으로 바꿔 불러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로 중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게 만들어 놓은 거 이 횡단보도인데요. 이걸 하늘로 옮겨 놓은 것을 우리가 육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교 역시 일본식 한자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육교는 우리말 표현으로 뭘 쓰면 좋을까? 구름다리라고 쓰면 된다고 하는군요. 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육교 대신에 구름다리. 자, 육교 대신에 구름다리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해진 절차, 기준에 따른 순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말 중에 수순이라고 합니다. 이제 청산의 수순으로 가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수순도 일본어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바꿔 써야 합니다. 순서, 절차, 차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예전 습관대로 수순이라고 하고 그 말을 쓰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양하다, 국기를 개양하다, 사기를 개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개양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자어긴 한데요, 일본식 한자어라는 겁니다. 높이 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는 개양한다라기보다는 올린다 또는 달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태극기 개양보다는 태극기 달기 또는 태극기 올리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신혼부부들, 갓 결혼한 부부들을 우리가 아주 다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인꼬부부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금슬 좋은 부부를 부르고 우리가 인꼬부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꼬가 바로 일본어 인꼬에서 가져온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바꿔야겠습니다. 원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꼬부부보다는 원앙부부. 예, 조금 입에 덜 맞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빨리 익숙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앙 부부, 노래말에도 원앙이 되자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인꼬가 아니라 원앙이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면은 남자건 여자건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 팔 없는 그런 옷을 입게 되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나시라 그럽니다. 나시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시티 아니죠. 이것도 많이 순화가 되긴 했습니다. 민소매티라고 하는데 이 간혹 이 시장이나 어딜 가보면은 이렇게 팻말에 붙여 있습니다. 우리 나시티 팔아요라는 그런 의미로 나시티 얼마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가 있는데 민소매로 좀 바꿔서 써야 되겠습니다. 더 많이 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매가 없는 그런 뜻인데 나시라고 해놓으면 좀 없어 보여. 자, 나시는 민소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전 시대를 얘기할 때 이조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조선시대인데요. 이조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조라는 말이 나왔냐면은 이시조선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일본 사람들이 조금 무시하는 그런 의미로, 멸시하는 의미로 이시조선이라는 의미로 이조라는 말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의 왕비인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내용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제대로 이조시대라고 부르지 말고 조선시대, 그리고 민비라고 부르지 말고 명성황후라고 제대로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스테인레스. 이걸 예전에는 부르기가 그래서 스텐 그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영어는 사실 좀 약하지 않습니까? 스테인레스 스틸을 스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스테인레스 스틸은 녹이 슬지 않는 쇳덩어리라는 뜻인데 스텐 그러면 이건 녹이 슬다라는 그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미도 전혀 맞질 않고, 또 우리는 일본 사람들보다는 영어를 잘 합니다. 영어의 표현은 우리가 제대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그냥 스테인레스라고 불러도 괜찮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리닝이라고 부르는 거, 이것도 트레이닝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어떻게 트레이닝을 추리닝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뭐 훈련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리닝 하면 운동복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트레이닝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하면은 좀 쪽팔려, 그죠? 자, 그리고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흔히들 나래비로 서 있다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합니다. 나래비. 여기서 나래비는 줄을 서다, 줄을 세우다 의미의 일본말 나라비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래비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 그냥 줄서기, 줄을 서다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줄을 많이 섰어, 길게 썼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고쳐 써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나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고수도 치고 판이 파토가 됐을 때 우리는 나가리다 얘기를 하는데, 파토라는 말이 있는데도 나가리라고 썼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이 나가리 돼서 혼자 밥 먹었다, 나가리 얘기를 하는데, 나가리도 이제는 우리가 순화해서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약속이 깨진다 또는 판이 깨졌다 이렇게 고쳐서 써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어원이 일본말인 말들 쭉 살펴봤는데, 이 3회로 예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4번째 순서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